네, 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무소 행정사 윤봉근입니다. 제가 행정사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업을 하고 있겠지만,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구제 자체가 지탄받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경미한 위반이나, 어쩔 수 없이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구제 절차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구제를 해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제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거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절차를 궁금해들 하셔요. 처음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내가 구제 절차가 있으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걸 절차를 진행했을 때 결과는 언제까지 나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절차, 주로 구제 절차와 관련한 절차입니다. 맨 처음에 음주운전 적발부터 면허 취소까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습니다. 언제? 어젯밤에, 그젯밤에. 네, 적발이 되는데 보통은 일반 도로 단속에서 많이들 걸리시죠. 근데 간혹 사고가 난 경우는 구제가 거의 99%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대물사고, 대인사고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인사고, 대물사고 나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돼서 호흡 측정기를 통해서 적발이 된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도로 단속에서 음주 단속에서 많이들 걸리시고요. 또 간혹 술이 취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차에서 잠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을 조금밖에 안 했다, 뭐 100m밖에 안 했다, 또는 3m밖에 안 했다, 주차해주다 그랬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다 논외로 하고요. 일단 도로 단속이건 사고가 났건 경찰에 적발이 돼서 호흡 측정 결과 음주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은요, 처음에는 현장에서 딱지를 하나 껐습니다. 사진은 제가 잠깐 화면으로 그 딱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잠깐 여기서 보여드리는 화면 넘어갈게요.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입니다. 이거는 적발 당일날 음주 측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발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게 일시, 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과, 몇 프로 나왔다. 요거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음주 일시는 적발되기 전에 술집에서 나온 시간, 그걸 기재하는 거고요. 음주 20분 경과 여부는 최종 음주하고 그 다음에 호흡 측정하는 시점, 그 최종 음주 시점과 음주 측정한 시점, 그 두 가지 시점에 20분이 경과하지 않았냐,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경과했다라고 기재가 보통은 돼요. 그 다음에 입행금 여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입안을 물이나 생수나 이런 걸로 세척을 했는지 여부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고 나서는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출석 요구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한 적발일로부터 4,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요일날 바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약간 경찰서마다 일정이 바뀌면 한 5일 정도 후에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통 한 3에서 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단속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합니다. 경찰서에 가시면은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왜 어디서 술을 어떻게 먹었고 운전을 어떻게 했고 술 먹고 운전하면 처벌받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확인 절차. 그러니까 적발 당시 정황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요.
경찰관분께서 경찰서에 이런 걸 쓰면은 이제 조서를 작성하죠. 당시 사건 정황에 대해서 경찰관이 질문하고 피의자 적발되신 분이 답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피의자가 도장 또는 지분 날인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시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그날부터 40일간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 발급을 해요. 요 40일은 중요한 게 40일이 딱 끝나는 날부터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면허입니다. 취소든 정지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걸 말씀드려요. 면허 정지 100일, 110일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일단 0.1 이상으로 취소됐다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서 조서를 작성하고 여러분 날인을 하고 서류 처리가 끝나면 이제 경찰서에서 40일짜리 임시운전 면허를 받고요.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운전을 하면 안 되시고 그때부터는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면허 적발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고한 후에 이제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당신 운전면허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것들이 서면이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이후부터 면허 취소까지를 대충 살펴봤는데요. 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어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제출처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해당 경찰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별개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지방경찰청 여기다 하는 게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 말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 지금 국무총리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심판권도 도와드리고 경찰청이 하는 이의신청권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근데 내가 생계가 너무 어렵고 또 운전이 꼭 필요하고 또 처음 걸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근처에 계신 행정사님들한테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행정사님마다 상담이 다 틀릴 거예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해라, 하지 마라, 다 틀린데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아까 처음에 음주운전 적발되고 경찰서 조서 쓰고 그 다음에 취소 처분 및 송달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정식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 집에서 받은 날, 그때부터 기한을 합니다.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은 경찰청에다 하는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받은 날짜가 중요한 거요. 지금 90일 이내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60일 이내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기를 하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는데요. 요거는 좀 짧게 보면 한 달 반, 많이 보면 90일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2달 전후로 보시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요. 이의신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경찰청에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걸려요. 금방 걸리는데 단 이제 이의신청은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행정심판은 요건이 되면 하셨지만 이의신청은 몇 가지 요건이 돼야 돼요. 첫째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0.12% 이하, 0.12%가 넘으면 이의신청 제기 못합니다. 0.13이나 0.14 나오신 분들은 아무리 생계가 어렵고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지 이의신청은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의신청은 좀 빠른 경향이 있어요. 행정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기각이 지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심리를 하면 각하 결정을 합니다. 재결이라고 하는데, 기각이 되면 부재신청이 안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냥 취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인용이 되면 경찰청에서 내린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 심리기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재결이라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기각결정, 인용결정, 일부 인용결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기각결정이라고 하면 부재 절차를 안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냥 취소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인용이라고 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취소가 된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입증이 됐을 때만 인용 결정이 나고요. 대부분은 일부 인용 재결이 납니다.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이 되고 또 위법을 한 사실도 인정이 되지만 이 사람이 현재 생계상 굉장히 어렵고 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분의 생계가 위험하고 또 부양가족도 위험하고, 어쨌든 위법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이분의 사정상 또 이분이 여태까지 운전 경력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분의 사정상 선처해주는 형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바꿔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들같이 행정사들이 이런 구제 절차를 도와주는 대부분의 목표는 일부 인용 받는 것이 목표예요. 개중에는 특수한 경우 음주운전 자체가 안 했다라든가, 음주운전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음주운전 자체를 부정했다든가, 그거 자체를 할 때는 인용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10%도 안 되고요. 대부분은 일부 인용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각이 결정이 되면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은 있죠. 억울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 행정심판은 끝나고 여기서 기각이 되면 법원에다가 판사님한테 판사님 억울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억울합니다. 라고 다툴 때, 그때는 이제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이때는 변호사나 법무사님을 통해서 또는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때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저희 행정사보다는 법무사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쪽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래도 좀 개괄적인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대답이 아니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족한 내용도 있긴 있어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은 주위에 다른 행정사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또 전화로 저희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처분을 받으신 분이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제 절차를 악용할 필요도 없고, 단 정말로 반성하고 또 여러가지 요건들을 검토해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첫째로 음주운전을 안 하는 걸 첫째로 삼으시고,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는 내가 과연 구제 절차를 진행해도 될 만한가, 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 절차, 적발 이후부터의 절차, 또 행정심판 제기 기한,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필요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